클래식한 농법을 고수하는 클래식 농원에서 자란 건강한 클래식 사과. 제초제와 성장 촉진제, 착색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으로 재배해 누구나 안심하고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사과. 사과 본연의 향긋한 향과 새콤달콤한 맛이 가장 풍부한 최적기에 수확한 클래식 사과입니다. 클래식 사과 100%를 그대로 착즙한 클래식 사과즙도 새롭게 출시되었으니 검색창에 클래식 농원을 검색하세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너비앗 83회 2016 새해 선물 특집 지금 시작합니다. 2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2주밖에 안 됐나요, 저희? 실제로 우리 만난 거는 3주 만이죠. 좋았는데 다시 보게 되었군요. 실제로 녹음하는 날은 2015년 마지막 날이고 2015년 마지막 날까지 너희들 얼굴 보고 있습니다. 방송이 나가는 거는 1월 첫 번째 주에 나가게 되면. 그래서 저희가 새해 선물 특집을 준비했는데 먼저 자기소개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진행해보도록 합시다. 저는 신자유주의, 미스테리 관심 많은 최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깡쌤입니다. 제가 오늘 오다가 기사를 하나 검색을 하다가 봤는데 네. 트위터에 올해 이제 인기 있었던 키워드 이거 순위를 아하. 이렇게 매기셨더라고요. 보니까 1위가 역시 금수저 흑수저 논란. 예. 근데 저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죽은 다음에 다음 생에 우리가 어떻게 태어날 것인가까지 보지 않았습니까? 예, 다 흑수저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2위가 헬조선, 3위가 취향저격, 그리고 4위가 죽창이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죽창의 열기가 2016년에도 계속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장난 아니다. 헬조선도 그렇고 깡샘이 많이 쓰는 키워드들이네요. 그렇군요. 그렇네요. 뭔가 이런 키워드를 반사회적 인물이라는 게 드러나고 그렇군요. 신기하네. 덕이 많은 덕실입니다. 과학과 종교를 담당하고 있죠. 안녕하세요. 김도인입니다. 동양철학과 명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까먹은 것 같아요. 최 사장님은 머리가 되게 귀여우세요 지금. 아, 머리가요? 왜요? 어떻게 되는데? 버섯머리 같죠? 그렇죠. 예. 제가 머리가 좀 자라면은 꼭 이상하게 버섯돌이처럼 바뀌어요. 버섯돌이 아십니까? 버섯돌이. 이상한 나라의 폴? 되게 귀여워서 이렇게 뽑아보고 싶어요 지금. 머리를요? 네네. 뽑힙니다. 네. 덩어리째 뽑혀요. 레고처럼. 가발 쓰신다는 거 인정하시는 건가요? 예. 우리 몇 가지 광고할 사항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정모를 했잖아요. 네. 그때 많은 분들이 오시지 못해가지고 자리가 협소했잖아. 그래서 그때 약속을 하나 있었어요. 빠른 시일 안에 우리 한 번 더 하겠다. 잠실 실내체육관 드디어 대관하셨습니까? 대관 테트. 그쪽 화장실 쪽으로 해가지고 대관이 돼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닌데 1월 말 정도에 해가지고 한 번 더 정모까지는 아니고 공개 강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아직 나오진 않았거든요. 대충 날짜만 대충 나온 거야. 그래서 1월 말 정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다음 주가 되면은 자세한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장소, 시간,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그래서 확정되는 대로 다음 주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모든 분들이 다 오실 수 있는 건가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 또 이번엔 좀 큰 데로 했긴 했거든요. 그래서 공연도 있고 막 그럴 거야. 공연이요? 공연해요. 최 사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네, 덕실이 나체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오잖아요, 그러면. 올 거야. 네. 그래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저희가 제대로 한번 공지하겠습니다. 네. 다른 것도 광고할 거 있었죠? 최 사장님 책이 나오셨다는 소문이 예. 어디서 들었는데 네. 그 헛소문이 사실인가요? 예, 그렇죠. 나와서 잘 슬슬 팔리고 있어요. 책 이름이 이제 시민의 교양. 그만 광고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민의 교양. 올해의 작가가 되셨다는. 저희한테 책 안 주시나요? 사실 나도 못 받아가지고 놀랍게도 출판사에서 저한테 책을 안 주고 있어요. 내가 사서 봤어 그래서. 그래서 저도 예약 구매를 했는데 저는 실제로 좀 궁금했어요. 저희 패널이신데
1년 만에 쓰신 건가요, 다시? 1년 만에. 1년 만에 쓰시고 되게 빠른 시간 안에 쓰셔가지고 이런 게 있잖아요. 항상 영화도 그렇고 가수들도 2집은 보통 1집이 너무 히트를 치면 2집이 보통 망하죠. 망하는 징크스. 이걸 뭐라고 하죠? 2집 망하는 징크스. 속편 징크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 그러겠거니. 뭐 악의적 그러겠거니. 악의적인 의도로 본 건 아닙니다. 근데 뭔가 다른 내용을 1년 만에 다시 써낼 수 있는 게 있나라고 해가지고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보게 됐는데 제가 책을 안 줘가지고 아마 사서 봤구나. 네, 좀 사서 봤는데 일단 저는 3세가 오더라고요. 예판을 했는데도 네, 맞아요. 예약 등록했는데 저는 3세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봤는데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지대넘냐 책 자체는 막 이렇게 흥미있거나 그러진 않았었거든요. 정말로? 네. 근데 그 시민의 교양을 읽어봤는데 일단 빠른 시간 안에 읽었고 두 번째로 놀랐어요. 왜냐하면 지대넘야지랑 비슷하게 썼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자기 거 재탕하거나 조금 더 다른 내용으로 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내용이 네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이게 아니요, 전 알고 있었어요. 지대넘야를 너무 성의 없게 하는 걸로 봐서 아니요. 자기 콘텐츠는 자기 책에 쓰려고 하는구나. 아니요. 그 지대넘야시 제가 생각했을 때 개론서라면 시민의 교양이 내용이 조금 더 어려워요. 어려운 버전. 그러니까 내용이 좀 더 구체화돼서 심화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시민의 교양을 제가 대학생, 신입생이나 대학을 졸업했을 때 이 책을 읽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싶을 정도로. 얼마 받았어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칭찬을 무섭게 왜 칭찬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사회인으로서 알아야 되는 이렇게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이 잘 제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김도인 요즘에 돈 없다고 하더니 제가 돈 좀 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광고였습니다. 고맙네요. 갑자기 왜 이렇게 칭찬해줘? 칭찬한다기보다 저도 구성이나 이런 거 아직 책은 저도 보진 못했는데 구석이나 이런 건 매력적이더라고요. 예. 정말이에요? 제가 칭찬해줬으니까 이따가 밥이라도 한 끼 쏘시죠. 옆에서 보고 있는데 최 사장님이 얼굴이 진짜로 사색이 되어가고 있어. 왜 칭찬해주는데 왜 받아들이지를 못해. 근데 이런 게 처음이라 가지고. 읽으면서 조금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짧은 시간 안에. 감사합니다. 똑같이 쓸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필 작가를 쓰셨군요. 그러니까요. 새로운 내용이 나온 걸로 봐서. 알겠습니다. 그래 고맙네. 나 책 빨리 줄게요. 못 줘가지고 미안해. 빨리 줘요. 앞에다가 사서 봤단 말이에요. 길게 써주세요. 우리 또 다른 것도 광고 있지 않나? 네, 저 카페에 반고 인사이드 빛과 음악의 축제라고 하는 전시회 티켓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저희가 진행했었던 카페에서. 네네, 카페에서 무료로 티켓 주는 행사였죠. 네, 선착순 100명을 하기로 했는데 너무나 빨리 100분이 이제 신청을 해주셔서 다 찼어요. 근데 그게 좀 아쉬워갖고 그쪽에서 티켓을 한 20명 정도를 추가로 추첨을 해준다고 이렇게 얘기가 돼갖고. 그래서 뭐 신청하면 이제 공짜로 주신다는 거지?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미 꽉 찼지만 20명 정도는 더 해줄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네이버 카페에 있다는 얘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안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예. 네이버 카페가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만 하고. 지금 회원 수가 26,000명. 답글은 하나도 안 달아줘. 그러니까 방치했더니 알아서 소모임들을 막 만들고 있어요. 근데 너무 잘 돼요. 네, 활성화돼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대너비아 들으시면서 조금 아쉽고 얘기를 공유하고 싶다 싶으시면 저희 카페에서 소모임들도 많고 얘기가 많이 활발히 되고 있으니까 오셔서 같이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벌써 3년 차 아닙니까? 네. 말도 안 돼. 3년 차 2016년 새해 선물 특집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1회를 깡쌤께서 준비하셨죠? 우리한테 무슨 선물을 주실 겁니까? 지난번에 수메르 문명편이 사실 이제 일종의 프리퀄처럼 네. 1시간 안에 그 방대한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적당하게 끊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사실은 좀 심도 있는 이야기를 못 들어갔던 게 좀 아쉽고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마침 또 그 언젠가 한번 하고 싶었던 주제가 오늘 주제라서 연결시켜서 한번 해보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뭘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작할 이야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하고 가장 어리석은 남자였지만 결국에는 가장 지혜로운 인간이 되었던 한 영웅의 이야기입니다. 예, 길가메시 서사시. 그래서 선물은 뭔데요? 예, 이걸 받으라고. 알겠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 강인한 남자를 받으라고. 알겠습니다. 강인한 남자. 감사합니다. 길가메시 서사시? 네. 이 길가메시 서사시는 기원전 한 21세기경부터 기원전 한 7세기경까지 추정되는 여러 토판 문서에서 발견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그때 수메르 편 할 때 도시국가 우룩 혹은 우르크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죠, 존나 잠깐 했습니다. 예, 엄청나게 큰 도시였다 이런 얘기 정도 그치? 얘기했죠, 그렇죠? 큰 도시, 예, 엄청 크고 잘 나갔던 도시였다. 근데 그 도시국가 실존하는 거 맞지 그게? 예, 실존했던 그 역사적 증거들이 있으니까요. 우룩 같은 경우도 네. 그 터나 뭐 지구라트의 신전의 바닥 이런 게 다 발굴은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자, 이 도시국가 우룩의 슈퍼히어로 길가메시의 활약상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길가메시 서사시는 예. 우르게 있었던 영웅에 대한 이야기다. 예. 그 실존했던 인물로 지금 추정이 돼요. 길가메시가 기원전 한 2700년경에서 한 2500년경에 도시국가 우룩을 통치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문헌들 속에서 보면 고대 이 우룩의 5번째 왕, 예, 제1왕조의 5번째 왕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 아버지는 루갈반다라는 남자인데 이 사람은 사실 서사시에서는 잘 드러나지는 않고 어머니가 여신입니다. 네. 예, 대지와 들소의 여신 닌순. 대지와 들소의 여신. 닌순이. 아, 닌순님. 닌순님이죠, 그렇죠? 닌순님. 예. 네. 어머니가 여신입니다. 왠지 성이 김씨일 것 같아. 예. 김님순님. 자, 그래서 이 길가메시가 역사적 인물이기 때문에 신화로 분류하지는 않고요. 후대 학자들이 예, 서사시로 분류를 합니다. 내용을 보면은 신들과 대화하는 이야기, 신들이 꿈에 나타나서 계시를 하는 이야기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있지만 역사적 인물 길가메시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서사시로 분류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용 면에서도 보면 인간이 신한테 단순히 복종만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운명을 결정하고 신들과 대립하기도 하고 이런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런 게 이제 점토판으로 막 발굴됐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점토판을 봤더니 거기 길가메시들이 막 나오는 거야? 길가메시가 뭐 꿈에서 뭐 신을 만났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게 원래는 아마 구전됐을 거예요. 처음에는 길가메시라는 영웅이 실제로 한 2500에서 2700년경에 그때 당시에 굉장히 잘 나갔던 왕이었을 겁니다. 뭔가 업적도 많이 쌓았을 거고,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후대로 올수록 뻥이 보태지면서 구전되어 오다가 실제로 이 점토판에 기록된 거는 기원전 2150년경이라고 합니다. 아. 예, 실존했던 길가메시가 죽고 나서 500에서 600년 후에 이야기인 거죠. 그때까지는 그러면 이제 단편적인 조각들이 있다가 그걸 누군가가 집대성해서 적은 게 그런데 그게 기원전 2000년이 이전. 붓다 돌아가신 다음에 2차 결집해가지고 뭐 그런 거 비슷한 건가? 어쨌든 이렇게 구전되던 이야기들이 기원전 한 21세기에서 22세기경에 최초로 문자로 기록되었고요. 이 서사시가 종교의식에서 막 이렇게 낭독되었다는 증거는 잘 없다고 그래요. 도대체 얘가 왜 창작되었는지에 대해서 뚜렷한 대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엄청나게 인기 있었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요즘으로 생각하면 뭐 해리포터 시리즈 뭐 이런 정도 느낌? 삼국지 그런 거? 예. 삼국지가 생각났어. 나도 삼국지. 근데 이게 점토판이라고 하면 종이처럼 얇게 못 만들잖아요. 그럼 이 내용이 다 들어있으려면 엄청나게 많겠네요, 양이. 8만 점토판. 크죠. 이런 건가? 8만까지는 안 가고요. 뭐 열 몇 장 뭐 이렇게. 열 몇 장 안에 이게 들어가요? 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예. 되게 짧지 않나요?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반 정도밖에 안 돼요, 책이. 일반적인 책의 반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민의 교양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내용이? 네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인기 있었다는 증거는 뭐냐면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거의 한 2000년 가까이 꾸준히 발견이 돼요. 길가메시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야기를 담은 점토판이. 네, 번역도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해리포터 시리즈도 뭐 중국어로도 번역되고 일본어로도 번역되고 다 되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 길가메시 시리즈도 뭐 당시에 엘라머, 히타이트어 뭐 이런 다른 언어로 계속 번역이 되면서 아주 히트했던 작품. 그러니까 7세기까지 계속 발견된다고 계속 하시는 발견됩니다. 게 사람들이 사본을 가지고 있는 거군요. 그렇겠지. 그냥 전달된 사본도 있고 이때 당시엔 또 그 사실은 저작권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냥 갖다 쓰면 됩니다. 길가메시를. 그렇구만. 예, 그래서 길가메시라는 주인공이 등장하는 이야기 숫자 자체가 많아요. 느낌이 약간 그 만드기 시리즈나 최불암 시리즈나 그런 시리즈라고 하는데 여기저기 시리즈물이에요. 시리즈물. 약간 이야기는 다른데 다 주인공은 길가메시로. 그래서 워낙 판본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학자들이 이 연구에서 정리를 한 거예요. 초기에 이제 수메르의 원래 언어로 작성된 원본들이 있습니다. 이건 좀 짧아요.
짧은 단편적인 이야기들로 이렇게 있는데 학자들이 구분하기를 이 길가메시의 이 초기 시리즈들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길가메시가 일종의 군사적인 영웅의 면모를 보여주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악당들을 때려잡으러 가고 적군과 싸우고 이런 작품들이 있어요. 길가메시와 키쉬의 아까, 길가메시와 하늘의 황소, 길가메시와 훔바바. 훔바바. 예. 훔바바 알아, 훔바바. 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괴수, 뭐 이런 시리즈물입니다, 이게 다. 게임에서 훔바바라는 그 중간 보스들이 나와요. 그래요? 예. 어느 게임입니까, 그게?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훔바바 유명하지 않아? 되게 유명한 캐릭터죠. 괴물로 많이 나와, 훔바바. 고대 수메르에서 아주 유명했던 악당 캐릭터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늘의 황소, 뭐 훔바바, 키시라는 제국의 아까라는 왕, 이게 다 뭐냐면 길가메시랑 싸우는 예, 상대 악역들이죠. 배트맨과 조커 뭐 이런 거.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 시리즈물들은 뭐냐면 종교적인 제사장의 면모를 지닌 작품들도 나타납니다. 길가메시와 저승세계, 뭐 길가메시의 죽음, 뭐 이런 거. 제사장이 흥미로워할 만한 주제죠. 길가메시 사후에서 뭐 이런 거. 그런 이야기도 담은 작품들도 있어요. 길가메시가 지하 세계로 내려가는. 아, 그래요? 그래서 지하 세계에서 보고 들은 거를 이렇게 묘사하는 작품들도 지하 있는데. 3층에서 차 빼고 이런 얘기. 알겠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막 던지고 있어요. 머리를 뽑고 싶다니까. 3주 만에 만났더니 신나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뭡니까? 단군 왕검? 해가지고 국사 시간에 저도 어렴풋이 기억하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종교적인 지도자가 곧 정치적인 지도자였다. 그렇죠. 대정일치 시대였다. 해가지고 단군이 종교적인 지도자를 의미하는 거고, 왕검이 좀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지도자를 의미하는 거다. 진짜? 국사 시간에 이런 거 배운 거 기억 안 나요? 국사 시간이요? 네. 단군 왕검. 기억이 안 나요. 마찬가지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길가메시가 왕이었지 않습니까?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근데 왕인데 이제 당연히 그때 당시에는 종교적인 성격도 있었고, 예, 군사 리더로서의 성격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한 기원전 2500년경에서 1700년 전까지 발견이 됐는데 수메르어로 작성된 원본들입니다, 얘네들이. 근데 이게 좀 짧아요. 짤막짤막하고 단편 시리즈물로 계속 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번역이 되기 시작하는데 기원전 한 18세기에서 10세기경까지 뭐 아카드어라든가 히타이트어, 뭐 엘라 뭐 이런 판본들이 계속 발견이 되는데 이 판본들의 특징은 일단 오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네, 오타도 많고 막 토판이니까 깨져요, 이게. 오랫동안 보관되다가 보면 한 3분의 1이 깨져서 날아가고 이러는데 이런 특징들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길가메시 시리즈가 학교에서 쓰였어요, 이게. 학교에서 이걸 갖고 공부를 하면서 베껴 씁니다. 학생들이? 네, 학생들이. 한 13살짜리, 뭐 16살, 뭐 이런 애들이 쓰다가 막 틀리고, 막 맞춤법 개판이고 이런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양쪽으로 많이 발견된 거구나. 예. 엄청나게 많이 발견되는데 그게 막 풀 버전으로 안 남아있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연습만 한 거지. 그렇지. 시험 보다가 나온 걸 수도 있을 거고, 막. 예. 그렇구나. 화제의 의도가 반영된 부분만 막 베껴 쓰고. 그러니까. 시험에서 중요한 대목만 애들이 엄청 연습하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그렇겠네. 예. 그러다가 이게 한번 집대성이 되는데 그게 기원전 13세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기 바빌로니아 제국의 어떤 사제, 이름도 굉장히 멋있는데 신레케우니니. 네? 레게요? 신레케우니니.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에요. 네. 약간 속초의 느낌이 좀 나요. 왜? 그런 식으로 계속 이름을 듣는데. 누구? 코미디 빅리그 안 보시죠? 거기. 거기 있어요. 속초라는 캐릭터. 우니니 뭐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빨리 얘기해봐. 신레케우니니가 기존에 있었던 수많은 길가메시 시리즈들을 다 편집하고 재구상해서 한 편의 이야기로 엮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총 11개의 토판으로 이걸 구성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나중에 이제 한 개가 더 붙어서 12개의 토판이 완성이 됐는데 이 신레케우니니가 만들었던 이 토판, 이게 오늘날까지 살아남아 있는, 그래서 번역돼서 책을 여러분들이 아마 사시면 신레케우니니가 편집한 그 버전을 보시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 토판 중에 한 묶음이 고대 아시리아 제국의 위대한 왕 아슈르바니팔이 만든 대도서관의
보관이 되는데요. 이게 한 기원전 700년경으로 추정을 하는데 이 아슈르바니파 왕의 도서관에 오랫동안 잠자고 있다가 이게 발굴이 되죠. 예, 그래서 대형 박물관에 1872년 연구원 조지 스미스라는 양반이 여기에 꽂힙니다. 고문원 덕후 조지 스미스가 이 문헌에 꽂혀서 읽다가 보니까 희한한 얘기가 있는 거야. 그때 당시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거기에 대홍수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고대 수메르 언어로. 네, 그렇죠. 수메르 언어는 아닌데 하여튼 고대 언어로 기록된 대홍수 이야기가 있더라. 해가지고 당시에는 굉장히 좀 센세이셔널 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그때가 대충 몇 년이라고? 1872년. 1872년. 예, 그때 최초로 그거를 그때 최초로 해독이 되면서 세상에 알려졌고 그래서 그 한 가지 좀 저희들이 신화나 이런 고전적인 혹은 고대에 쓰여진 작품들을 읽을 때는 이 판본이 뭐냐 이런 걸 좀 추적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특히 이제 문헌 전승하는 역사 같은 거. 왜냐하면 판본들 숫자 자체가 지금 봤듯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그 전혀 다른 주제 의식을 담은 판본들도 있고 그걸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편집해서 묶어놓는 경우도 있고 사실 성경도 좀 마찬가지죠. 성경도 이 집대성 되기 이전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버전이 막 서로 경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의 판본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역사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역사를 이해해서 그걸 봐야지 사실은 좀 더 깊이 있게 글을 읽을 수 있는. 그래서 길가메시 서사시도 이 단순한 작품이 아니라 오랫동안 전승된 역사가 있는데 이게 또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연구자들이 뭘 하냐면 이걸 이제 엄청나게 꼼꼼하게 따지는 거예요. 엄정하게 따지는데 목숨을 겁니다. 이 문헌이 어디에서 나온 거고 이 구절은 몇 년도에 유행했던 표현이고 이런 걸 다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문헌 연구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대 문헌 연구에 아예 평생을 바치는 거의 덕후들이 많아요. 특히 서양에. 덕 중에 덕은 역시 양덕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거에 거의 목숨 걸고 고대 문헌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지학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필롤로지. 서지학. 우리나라엔 좀 생소한 분야인데 서지학. 예, 외국에서는 이제 그 특정 문헌의 역사적인 거를 아주 디테일하게 파고드는 거예요. 단어 하나만 보고도 이게 어느 시절에 자주 쓰였던 표현이다 이걸 아는. 흑수저 딱 그러면. 네, 그렇죠. 2016년인가 보다. 그렇습니다. 예. 비평을 넘어서는 거네요. 단순한 그렇죠. 비평을 예. 넘어서서. 역시 덕후들이 세상을 바꿉니다. 그렇군요. 예. 이런 덕후들의 어떤 업적에 의해서 길가메시 서세시가 우리한테 드러난 건데요. 어쨌든 이 만약에 문화 콘텐츠 저작권 개념이 당시에 있었으면 아마 길가메시 최초 창작자는 대박이 났을 겁니다. 예, 수조 원을 벌었을 건데 왜냐면 이게 이후에 나타난 뭐 오디세이아, 아라비안 나이트, 구약 성경, 각종 그리스 신화들의 엄청난 모티브가 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길가메시 서사시를 다룰 건데요. 등장인물들도 간단하게 소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이름이 멋있어요. 아까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네, 우니니, 신맥기 우니니 뭐 이런. 자꾸 생각나. 아침에 파니니 먹었는데. 계속 언급됐던 길가메시가 오늘의 히어로고요. 그 베스트 프렌드가 있습니다. 엔키두. 이따가 설명을 해줄 거니까 잠깐 넘어가고 엔키두의 여자친구 샴하트. 예, 그리고 영생하는 불멸의 비밀을 깨달은 유일한 인간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도 멋있어요. 우투나 피시팀. 우투나 피시팀? 예, 우투나 피시팀. 그 발음 정확한 것 같아요. 우투나 피시팀. 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길가메시의 아버지가 루갈반다, 어머니가 닌순, 김닌순 씨. 닌순 씨. 예, 들소 여신. 이렇게 신들도 간단하게 언급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수메르에서 하늘신 역할을 담당하는 분이 아누라는 신이 있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 안에도 자주 등장을 하는데 하늘의 신을 담당하고 있고 모든 신들의 아버지라고 여기져지는데 이 아누의 두 아들이 굉장히 중요한 신이 있어요. 첫 번째가 엔릴이라고 합니다. 엔릴. 네. 그 아누의 아들인데 실질적으로 최고 통치자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배다른 동생이 엔키입니다. 이 사람은 인간을 창조하는 데 크게 관여한 인물이고 인간을 나중에 대홍수 때 구원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신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게 샤마시라는 태양신도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상 그 엔키두와 길가메시가 항상 뭔가 뭐 위기가 닥치거나 그러면 이 샤마시한테 기도를 합니다. 그럼 나타나서 막 도와주고. 아누랑 샤마시의 관계는 뭔가요? 아누는 하늘의 신이고 샤마시는 태양의 신이야? 태양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12개의 토판으로 시가 구성되어 있다고 제가 했지 않습니까? 이 보면 문학성 자체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던 운인니라는 분, 신레끼 운인니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모아가지고 집대성한 작품인데 수미상관 구조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다 발견됩니다. 뭐 액자식 구성 이런 것도 다. 이 말을 네. 너무 오랜만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들어봤어요. 액자식 구성. 수미상관. 그래서 이 첫 번째 장면이 재밌어요. 아, 이제 본격적으로 줄거리가 나오는군요. 첫 번째 장면이 이제 길가메시라는 위대한 영웅을 소개하는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광활한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본 사람이 있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모든 것을 경험하여 모든 것에 능통했던 자가 있었다. 그는 신들만의 숨겨진 비밀을 알았고 그 신비로운 베일을 벗겨냈으며 홍수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알려주었다. 그리고 그가 우르게 성벽을 세웠다. 훗날 어떤 왕도 그런 업적을 이룰 수 없었다. 성벽을 올라 우르으로 들어가서 거닐어보라. 성벽의 토대를 살펴보고 석공수를 눈여겨보라. 가마로 구워낸 벽돌이 아니던가? 정말 훌륭하지 않은가? 7 편인들이 그 기초를 세웠다. 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 그걸 이제 길가메시가 세운 거야? 예. 그러니까 길가메시는 이런 사람이네? 모든 걸 다 보고 모든 걸 다 아는 사람. 그렇습니다.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이 다음에는 우룩시의 구석구석을 묘사를 해줘요. 우룩이 이런 구역이 있는데 어쩌고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모든 우룩이라는 도시의 위대함이 사실은 단 한 사람 길가메시한테 왔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길가메시는 모든 것을 경험했고 그리고 신들에게서 비밀을 배워왔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독자들은 궁금하겠죠. 이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경험했고 그러니까. 예, 어떤 비밀을 깨달았기에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되었는가 궁금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궁금합니다. 길가메시에 대해서 찬양을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반인 반신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분이십니다. 길가메시. 네, 그렇습니다. 이분은 3분의 2가 신이고 3분의 1이 인간입니다. 아이고. 네. 반신 반인을 넘어섰네. 그렇죠.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3분의 2가 신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신들로부터 디테일하다. 네, 완벽한 신체와 아름다움과 용맹함을 물려받았습니다. 키가 오늘날 단위로 산하면 약 4m 정도 됩니다. 적절하시네. 예, 이 정도는 그 정도 돼야지. 질럿을 넘어서네요. 아, 질럿 키가 나왔어요? 3m. 아, 3m. 아, 그 정도는 돼야지. 4m는 돼야지. 어쨌든 키가 엄청나게 큰데 천하장사의 힘을 갖춘 최고 전사이자 전쟁 영웅이고 슈퍼히어로입니다. 외양을 묘사하는 것도 재밌어요. 성난 이마를 가졌고 들소 눈과 보리 같은 머리털과 멋진 손가락을 지닌 세계 최고의 남자랍니다. 손가락도 멋지대요. 얼마나 멋졌어요. 머리는 보리고. 예. 아, 그래서 점점 이상해지는. 상상 속에서는 점점 이상한 인물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랑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180도 안 되는데 막 손가락도 짧고 이렇게 생겼는데 상상을 굳이 하신다면 거의 뭐 최홍만의 몸에 정우성의 얼굴을 가졌다. 알겠습니다. 예. 머리는 보리다. 손가락이 멋있고 눈은 황소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애가 힘도 세고 잘 나가니까 혈기왕성하고 하니까 길가메시가 이 우룩의 젊은이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애들 막 데리고 놀고 남자애들도 술 같이 퍼마시면서 집에 못 가게 하고 그래가지고 하도 젊은이들 괴롭히다가 보니까 시민들이 화가 나서 신들에게 탄원을 합니다. 제발 이놈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이미 어떤 그 죽창을 듣는 전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당한 통치에 저항하고자 신들한테 기원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탄원을 들은 신들이 길가메시에게 대적할 수 있는 또 다른 영웅을 만들어내는데 그가 바로 엔키두라고 해요. 엔키두. 예, 그래서 한 여신이 진흙으로 엔키두를 만들었는데 이 엔키두는 온몸이 털로 뒤덮여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의 반인 반수, 짐승 같은 형상이고요. 야생에서 삽니다, 이 사람은. 태어났을 때 부모가 없고 뭐 사슴이나 늑대 이런 애들이랑 같이 살았다 그래요. 늑대 인간 같은 거죠. 뭐 추바카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추바카? 예, 스타워즈. 추바카. 뭐 이러는데. 예? 오, 이랬다고? 보셨어요? 근데. 예. 어쨌든 이 엔키두라는 인물은 도시에 사는 길가메시에 대립되는 야수성을 상징하는 인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데 반신반인의 슈퍼 휴먼 길가메시가
반인반수의 짐승인간 엔키두랑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일종의 문명과 자연의 만남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엔키두가 역시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짐승들과 막 같이 사는데 이 사냥꾼이 이 엔키두를 보고 겁을 먹어요. 그리고 엔키두가 막 덫에 걸린 짐승들을 막 풀어주고 하니까 사냥꾼이 열받아서 길가메시한테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길가메시가 신전에 있었던 창녀 혹은 뭐 무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샤마트라는 여자를 보내서 엔키두를 유혹하도록 해요. 샤마트. 예, 그래서 이 샤마트라는 여자가 파견이 돼서 엔키두를 만났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길가메시 서사시의 이 대목이 인류 최초의 야설이 아닐까. 아, 그래요? 예, 야설 많이 보셨죠? 야설이요? 네, 고등학교 때. 예. 그래서 사장이 왜 눈빛이 되게 몰라요? 야설 왜? 이 부분이 좀 야한데 읽어볼게요. 샤마트가 허리를 보이자 엔키두는 그녀의 매력에 빠졌다. 허리요? 네. 허리만 봤는데. S라인이었겠죠. 그녀는 수줍어하지 않았고 그의 활력을 빼앗았다. 그녀는 옷을 벗어버렸고 남자가 그녀 위로 눕자 그녀는 그 남자를 여인의 솜씨로 다루었다. 아이 그랬군요. 그래서 6박 7일 동안 엔키두는 샤마트에 빠져들었다. 합니다. 워낙 힘이 좋았기 때문에 또 7일 동안. 잠깐만 이게 야설이라고요? 네. 적절하네. 야하지 않습니까? 적절한 수위를. 당신은 19금. 글쎄 오히려 당신은 지금보다 더 자연에서 어떤 이루어지는 어떤 그렇죠. 짐승들의 교미 같은 것들이 너무 쉽게 보였을 텐데. 예, 로마 시대만 해도 좀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그쵸? 사랑을 나누는 것도 이렇게 자주 있었다. 그래? 로마 시대? 예, 그렇군요. 공중 목욕탕도 사실은 어느 정도 나중에는 이제 좀 타락하기도 하고. 실망입니다.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적절하고만. 예. 그래서 6박 7일 동안 이 샤마트한테 완전히 빠져가지고 엔키두가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엔키두가 원래는 야생 동물들과 같이 살았는데 샤마트랑 이렇게 사랑에 빠지고 난 뒤에 야생 동물들이 엔키두를 멀리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종의 인간화가 되는 거죠. 인간 냄새가 나면 고양이들도 좀 그런 거 있고 그래요. 자기 새끼가 이제 사람 손을 탔다 싶으면 무서워서 근처에 못 가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요? 사람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경계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런 거 아닐까요? 예, 일종의 그런 거겠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엔키두를 힘을 뺏기 위한 길가메시의 일종의 계략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엔키두가 이제 길들여지기 시작합니다. 앞에 제가 소개했던 내용이 이제 첫 번째 토판에 있었던 내용이고요. 이제 두 번째 토판으로 넘어가면 엔키두가 드디어 이제 도시로 들어오는데요. 엔키두의 여자친구 샴하트가 자꾸 꼬십니다, 엔키두를. 여기는 지금 시골이니까 백화점도 없고, 술집도 없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영화관도 없고. 예, 영화관도 없고 하니까, 짐승처럼 야생에서 살지 말고 자꾸 도시로 가자고 꼬시는 거죠. 예, 그래서 엔키두가 드디어 결심을 해서 사람처럼 옷을 입고, 원래 그동안 빨개 벗고 다녔는데, 그렇군요. 예, 옷을 입고 우르그로 떠납니다. 근데 우르그로 가는 도중에 길가메시가 그 동네 주민들한테 초야권을 행사한다는 소문을 듣게 돼요. 초야권이 뭔지는 들어보셨죠? 초야권? 예전에 중세였던 그 중세 성주가 행사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던 거죠. 예. 근데 이게 개념을 설명을 먼저 드리면 그 동네 먼저 결혼했을 때 첫날밤 초야니까 그렇죠. 신랑 신부가 이제 처음 결혼을 할 때 신부를 그 동네에 가장 권력이 센 인간한테 하룻밤을 보내요. 첫날밤을 그렇죠. 첫날밤을 그래서 뭐 중세 시대는 영주라든가 영주. 근데 이게 고대 사회에서도 굉장히 그 부족마다 흔했던 전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중세를 이야기할 때는 그런 게 이제 명문화돼 있긴 한데 실제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고 그렇죠. 그 높으신 양반이 실제로 보면 뭐 그러겠어요. 그거를 이제 세금 뜯는 수단으로 사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면제해주는 대신에. 고대 사회에서는 이게 약간 종교적인 의미도 있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천여막이 고대 사회에서는 좀 주술적인 의미가 있었거든요. 피가 나오니까. 예, 피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명목으로. 그렇군요. 예, 요즘도 알겠습니다. 이상한 사이비 종교인들 많지 않습니까? 예, 뭐 약간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런 좀 성스러운 의미가 있긴 있었다. 예, 종교적인 의미가 있긴 있었기 때문에 길가메시도 그런 초야권을 행사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엔키두가 열받아서 길가메시와 대결하기로 하고 길가메시를 찾아가죠. 이 두 영웅이 처음 만나는데요. 이 두 사람이 이제 씨름을 하는데 천지가 진동을 했다고 합니다.
아, 만나서 이제 씨름을 한 거야. 그렇습니다. 그러나 승리는 엔키두. 왜냐하면 야생이니까. 그렇구만. 야생은 남자가 결국엔 이기긴 했는데, 하지만 엔키두가 또 이기자마자 바로 길가메시를 찬양해요. 아, 당신 진짜 짱인 것 같다. 너무 잘생겼다. 립서비스 해줬구나. 잘생겼다고? 그리고 왕이잖아. 그렇구나. 그때 당시 왕이니까 둘이 갑자기 키스를 끝나네. 하고 전신의 대결을 합니다. 잠깐 다시 한번. 입을 맞췄다는 표현이 있어요. 나 못 들어갔고 제대로.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인류 역사상 최초의 브로맨스가 아닌가. 동성애 코드가 아니라 그냥 약간 브로맨스 코드인 거죠. 그렇죠. 기술은 뭐 다른 의미일 수도 있었겠지. 그때 존경의 뜻, 존중의 뜻. 그래서 되게 니체적이네. 니체가 이제 친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친구가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어떤 나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데 나를 죽이지 못하는 어떤 그 힘의 대결, 대등한 것이 있어야 친구가 된다. 그래서 친구가 된 것 같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짝꿍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길가메시가 엔키두가 짝꿍이 된 다음에 이제 길가메시는 든든한 짝을 얻었겠다. 모험을 떠나고 싶어합니다. 착해졌네요. 교화가 됐네요 지금. 교화가 아직 됐는지는 모르죠. 근데 이제 동네 애들 괴롭히다가 이제 심심한 것 같지. 그래서 더 큰 모험을 찾아 떠나야겠다 하고 떠나는 게 그 무시무시한 괴물 훈바바를 처치하자. 훈바바. 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훈바바는 누구냐면 엄청나게 큰 삼나무 숲을 지키는 괴물입니다. 근데 이 삼나무 숲이 워낙 신성한 곳이었기 때문에 최고신, 수메르의 최고짱 엔릴이라는 신이 훈바바를 시켜서 자네가 이 숲을 좀 지켜주게나 했던 거예요. 엔릴이면 아까 전에 이제 그 하늘의 신 아누 아들이자 현역 넘버원 랭킹. 그렇군요. 신 넘버원. 지금 필기하지 마요. 불안해요. 옆에서. 이거 자꾸 깡쌤이 하는 거 외워야 될 것 같아서. 필기하고 있어요, 내가. 현역 재밌어가지고. 여당의 넘버원 대권 주자가 아니라 현역 대통령이죠. 그래서 엔릴이 시켜서 삼나무 숲을 지키고 있는데 굉장히 진짜 못생겼다 그래요. 진짜 괴물같이 생겼고. 훈바바가? 예, 훈바바가 울음소리가 워낙 커서 거대한 홍수 같았고 입은 불이며 숨결은 죽음이었다. 입냄새가 아주 죽음이었나 봐요. 장난 아니었나 보다. 게다가 그 수메르의 넘버원 엔릴이라는 신이 7가지 마력까지 줬기 때문에 웬만한 일반인은 보자마자 즉사. 훈바바 얼굴이 지금 김도인이 보고 있는데 책에서 그죠? 걔가 훈바바야? 네네. 이게 수메르 그 유물 중에 자주 나와요. 이 캐릭터가. 훈바바. 그게 뭐 점토로 만든 거죠? 네. 이거 뭐라고 하회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회탈? 네. 하회탈인데 조금 더 난폭하게 생겼군요. 네. 주름이 좀 많고. 그때 당시 유행했던 악역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훈바바. 네, 훈바바. 이름도 귀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 훈바바 캐릭터가 사실 이후에 영웅 신화에 등장하는 괴수 캐릭터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메두사라든가. 예. 그 메두사도 얼굴을 보기만 해도 얼어버리잖아요. 예. 그런 캐릭터의 어떤 원형이 되었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길가메시가 훈바바를 잡으러 가자라고 하자 모두 다 반대하죠. 엔키두조차 야 훈바바한테 우리 아직 레벨이 안 되는 것 같아.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말리지만 길가메시가 고집불통으로 훈바바를 잡으러 가자라고 계속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길가메시가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영웅적인 업적을 쌓아서 남자로서 불멸의 한번 명성 한번 내가 후대에 남겨보겠다. 이게 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고대인들은 약간 그런 관념을 갖고 있었나 봐. 그리스 시대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예전에 저기 했었던 거 누구였지?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 누구였더라? 아리스토텔레스의 과외 제자 알렉산더. 알렉산더. 예. 또 그랬었잖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파라오들도 그랬고.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됐던 가치관인 것 같아요. 이게 특히 고대 완전 원시 시대에는 동물이랑도 싸워야 되고. 예, 그렇지. 그렇죠. 외적의 침입도 잦았기 때문에 이 앞장서서 이 맞짱 떠줄 수 있는 인간 있지 않습니까? 얘가 짱이야. 그런 게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높게 평가되고 그렇죠. 하니까. 엄청나게 높게 평가됐던 일종의 이제 용기, 용맹함이 덕목이었고 거기서 뭐 빛나는 성과를 얻어서 불멸의 이름을 가지는 것 이게 최고로 추앙받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길가메시도 훈바바를 잡아가지고 명성을 날리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시의 막 장로들도 반대하고 다 반대하는데 엔키두를 데리고 병사들을 이끌고 이제 원장을 떠납니다. 이게 제2판까지의
2토판에 남긴 내용이고 3토판과 4토판은 좀 지루해요. 그래서 잠깐 간단하게 소개만 할 건데요. 이건 뭐 3토판에서는 이제 길가메시가 떠나기 전에 막 엄청나게 큰 제사를 드립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파티 한번 하고 술도 먹고 막 어머니 저 갑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타고. 예, 그렇죠. 그리고 4토판 같은 경우는 이제 엔키두와 길가메시가 삼나무 숲으로 여행을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예, 그래서 가면서 계속 악몽을 꿉니다. 길가메시가 악몽을 꾸면 엔키두가 막 그 좋은 꿈이야. 걱정하지 마. 이런 장면들이 나오고요. 계속 예, 두 친구가 브로맨스를 하면서 떠나게 되고요. 이제 제5토판에 가면 드디어 길가메시와 엔키두가 훈바바와 만납니다. 근데 이게 좀 훼손이 많이 됐다 그래요. 사실 이 토판들이 한 3분의 1가량 날아간 토판들도 있고 그래서 예, 많이 유실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유실된 부분들은 학자들이 다른 시리즈물에서 좀 가지고 와서 메꾸고 막 이럽니다. 예. 어쨌든 지금은 운인이 형이 만든 토판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결투 장면이 자세하게 그려지지는 않는데 세 사람이 이제 싸우는데 역시 땅이 갈라지고 막 산이 나눠지고 이랬다고 해요. 드래곤볼처럼. 예, 그렇습니다. 근데 훈바바가 결국에는 붙잡혀서 목숨을 구걸하게 되는데 엔키두가 굉장히 냉정하게 훈바바를 죽여버려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길가메시는 훈바바의 목을 베버리고 사지를 다 뜯어가지고 뿌리고 뭐 이런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원래 여기 온 목적이 삼나무를 베는 것이거든요. 이 삼나무가 무슨 나무냐면 약간 메타세카이어 길 뭐 이런 거 보시면 엄청 높이 솟는 나무들 있잖아요. 네네. 약간 그렇게 생긴 삼나무? 예, 예쁜 나무들이 있어요. 하얀색 나무? 삼나무 흰색 약간 흰 껍질을 가진 것도 있고. 어쨌든 그걸 왜 베려고 가는 거예요, 굳이? 그게 원래 이것도 역사적 전통을 알면 좋은데 이 수메르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숲이 별로 없어요. 아, 네, 숲이 없고 엄청나게 풍요로운 경작지대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강 하구에 막 진흙만 엄청 쌓여 있는 곳이라서 나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게 경제적인 이유로도 분석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쪽으로 원정군이 떠났던 거지. 나무를. 아, 나무 같은 거 구하려고. 예. 그래서 그 전승이 아마 이렇게 훈바바라는 캐릭터랑 이렇게 엮여가지고 신화 형태로 남지 않았을까도 싶은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그렇네. 왜 그 괴물이 왜 삼나무를 지키고 있었겠어? 그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자원이거나 그랬겠지. 예. 중요한 자원이었던 거죠 당시에는. 오케이. 예, 그래서 훈바바를 결국엔 처치를 합니다. 이렇게. 실제로 그 백향목이 삼나무죠? 맞습니다. 네, 백향나무라고도 하고. 네. 그래. 레바논에서 되게 유명한 게 그 백향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어떤 전략 물품이기도 하고 그거 필요로 해갖고 저기 이집트 쪽이나 저쪽에서도 맞아요. 그 레바논이랑 이렇게 무역을 하기도 하고. 당시 좀 그래. 크게 목조 건축 같은 걸 좀 크게 하려면 최고로 쳐주는 나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레바논 목재로서는. 그랬구만. 이렇게 길가메시가 훈바바를 사냥하고 나서 돌아오게 되는데요. 길가메시가 원정을 마치고 우룩이라는 도시로 다시 돌아오자 사랑과 전쟁의 여신 이시타르가 길가메시한테 완전히 한눈에 뿅 가게 됩니다. 이시타르? 예, 길가메시가 이제 진짜 슈퍼 히어로가 된 거죠. 예, 훈바바를 잡고 왔으니까 레이드를 끝나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시타르가 완전히 반해서 청혼을 했는데 길가메시가 굉장히 거만하게 이시타르를 거절을 해요. 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시타르가 결혼을 되게 여러 번 했는데 전 남편들이 다 망했어. 아, 그래요? 그래서 나도 그 꼴 날 것 같아 하면서 단칼에 거절하자 엄청나게 화가 난 이시타르가 하늘로 돌아가서 복수를 다짐하는데요. 아버지인 하늘신 아누한테 가가지고 7년 동안 가뭄을 일으킬 수 있는 하늘의 황소를 내려보냅니다. 얘가 하늘의 황소예요. 사실 이 모티브도 원래 길가메시의 다른 버전들 이야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네네. 길가메시의 하늘의 황소라는 버전이 아마 여기 이렇게 포함이 된 것 같아요. 다른 판본에 있었던 게. 이 하늘의 황소가 우르게 도착하자마자 재앙이 발생하는데요. 숲과 경작지가 다 말라버리고 유프라테스 강의 수위도 완전히 낮아졌다 그래요. 그리고 황소가 지나가는 곳마다 막 커다란 구멍이 뻥뻥 뚫려가지고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일종의 가뭄 같은 걸 묘사하는 것 같아요. 그 7년 동안 가뭄 이거는 성경에도 나오지 않나요? 아닌가요? 13년인가요 거기는? 성경에 가뭄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놈의 그러니까 가뭄. 이집트 끌려갈 때. 아, 네, 맞습니다. 네. 제 유명한 가뭄이네요. 그렇죠. 7년간 가뭄이 들고, 여기서도 그런 7년간 가뭄이 들고 그랬는데. 근데 일단 끌려가는 건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가는 겁니다. 이 황소가 설치자마자 또 슈퍼히어로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2명이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뭐 아이언맨처럼 나타나가지고 이 황소를 사냥을 하는 거죠. 길가메시랑 엔키두랑. 예, 엔키두가 황소의 꼬리를 잡자 길가메시가 그 틈을 타서 황소의 목덜미를 칼로 팍 쳐서 죽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의 어마어마한 업적을 쌓는 거죠. 자연재해를 막은 건가요, 그러면? 사실상 그거를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당시에는 어떤 그 지도자가 그런 사실 가뭄이라든가 홍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도자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가 봐요. 우리 왕이 짱세다. 그래서 가뭄을 없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어쨌든 길가메시가 이 황소마저도 사냥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장면은 길가메시가 이 황소를 다 조각조각 내가지고 막 제사하고 또 축제를 벌이고 이래요. 예, 신나게 등심, 파티를 한번 합니다. 머리고기 이렇게 그렇죠. 나눠가지고. 예, 곱창도 떼고 뭐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맛있겠다. 어쨌든 이 훔바바 사냥 그리고 하늘의 황소 사냥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엄청난 업적이 된 겁니다. 길가메시는 이제 이 두 가지 업적을 통해서 너무 어마어마한 명성을 쌓게 된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런 표현이 나와요. 길가메시는 이제 가장 강한 남자이자 가장 대담한 사내가 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부와 권력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잘생기기까지 했고요. 이제 불멸의 명예까지 얻은 거죠. 그래서 감히 신들의 세계에도 접근할 수 있을 만큼의 성취를 쌓은 남자라고 묘사를 됩니다. 이게 6번째 토판까지의 내용입니다. 총 12개 중에서? 예, 12개 중에서. 절반 정도가. 예, 여기까지가 전반부인데요. 저희가 잠깐 쉬었다가 이 흥미진진한 영웅이 어떤 삽질을 하게 되는가. 이제 후반부에서는 이제 후반부에서는 전혀 다른 버전의 이야기가 이야기되는데 그 이야기를 조금 쉬었다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 쉬시죠. 네.